그녀의 이름은 박은옥. 40대 초반. 세상 물정 다 알만한 불혹의 나이였지만 그녀를 보면 시간의 흐름이 비껴간 듯 했어요. 방금 딴 과일처럼 탱글탱글한 피부결은 30간 넘긴 여자들 저리 갈아였고, 운동으로 다져진 듯 탄탄하면서도 굴곡진 몸매는 어딜 가나 시선을 사로잡았죠. 성숙함과 소녀스러움이 공존하는 묘한 분위기. 솔직히 겉모습만으로도 웬만한 남자들 정신 못 차리게 할 만큼 농염한 매력이 뚝뚝 흘러넘치는 여인이었어요. 저와는 20살 넘게 차이가 났지만 이상하게 그녀, 은옥 아줌마를 볼 때마다 심장이 멋대로 뛰었네요. 특히 오늘 단둘이 보낸 시간 동안 그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죠.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진심인지 모를 용기가 불쑥 솟아올랐죠. 이대로 헤어지면 후회할 것만 같았어요. 저 아줌마. 숙소 앞 어색한 공기가 감도는 가로등, 불빛 아래서 제가 먼저 침묵을 깼어요. 오늘 그냥 이렇게 헤어지기 싫어요. 아줌마랑 같이 있고 싶어요. 뱉고 나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그녀는 놀란 듯 눈을 살짝 크게 떴다가 이내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밤 공기 속으로 하얀 입김이 퍼져나갔죠. 한참 동안 말이 없던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살짝 잠겨 있었네요. 정태야, 너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제대로 알고 하는 소리니? 그녀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어요. 당황스러움, 약간의 경계심, 그리고 어쩌면 아주 희미한 호기심 같은 것도 스치는 듯했죠. 근데 너 진짜 이 아줌마가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거니?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어요. 그 시선이 너무 강렬해서 순간 숨을 멈췄네요. 네, 그냥 너무 좋아요. 오늘 하루 종일 아줌마가 그냥 친구, 엄마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로 보였어요. 자꾸만 눈길이 가고 심장이 뛰고 횡설수설.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그녀는 제 말에 입술을 살짝 깨물었어요. 고개를 옆으로 돌려 잠시 깜빡이는 네온사인을 바라보더군요. 알아, 나도 오늘 이상하게 설렜어. 정태, 내 덕분에 많이 웃었고 기분도 좋았고. 다시 저를 돌아본 그녀의 눈빛은 한층 더 깊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우리가 선을 넘는다면 그 후엔 어쩔 건데? 너 아무렇지 않게 나 볼 수 있겠어? 그리고 용식이 얼굴은? 우리 용식이한테 떳떳할 수 있겠냐는 말이야. 아, 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아픈 질문이었죠. 그 말을 듣자 망설임과 불안감으로 금세 시들어가던 제 마음이 오히려 다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이건 완전한 거절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 문제를 넘어서면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그때 난 갑자기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술 기운을 빌린 건지 아니면 억눌렸던 진심이 터져나온 건지. 아줌마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아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네, 자신 있어요. 아줌마가 걱정하시는 거 저도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좋아요. 아줌마가 하자는 대로 다 할게요. 저 그냥 지금은 아줌마 옆에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고 더 가깝게 지내고 싶을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어요. 그녀는 제 단호한 눈빛에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어요. 제 눈을 피하다가 다시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떨궜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죠.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그럼 오늘 딱 한 번뿐이다. 정말 딱 한 번이야. 이걸로 우리 사이가 달라지는 건 없어. 알았지? 네. 네, 아줌마. 뛸 듯이 기뻤지만 애써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쳤죠. 그러자 그녀가 제 팔을 살짝 잡으며 다시 한번, 이번에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신 오늘 일은 죽을 때까지 너랑 나 둘만의 비밀이야. 절대
절대로 용식이 귀에 들어가선 안 돼. 티내서도 안 되고 약속할 수 있지? 그녀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불안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20살 넘게 차이 나는 아들 친구와 선을 넘는다는 것이 그녀에게도 얼마나 큰 부담이고 걱정이었는지 그녀는 제게 몇 번이고 다짐을 받았어요. 그 불안한 눈빛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세상에서 가장 진지한 표정으로 굳게 약속했죠. 네, 아줌마, 목숨 걸고 약속할게요.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그날 밤에 아슬아슬했던 약속 이후 우리의 관계는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갔어요. 딱 한 번이라는 위태로운 약속은 어느새 희미해졌고 저와 그녀, 은옥 아줌마는 일주일에 한두 번 용식이 모르게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가는 사이가 되었죠. 평범한 연인들처럼 영화를 보기도 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기도 하면서요. 비밀스럽기에 더 짜릿하고 애틋한 시간들이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야, 정태야. 배고픈데 나랑 우리 집에 가자. 그럴까?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농구 코트를 누볐더니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더라고요. 특히 얼굴은 비 오듯 땀이 흘러내려서 저는 미리 챙겨온 타월로 연신 땀을 훔쳐내며 용식이의 제안에 답했어요. 하지만 이내 걱정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죠. 근데 용식아, 너희 집에 진짜 가도 괜찮은 거냐? 하고 제가 물었어요. 임마, 그럼 되지. 뭐 문제 있어? 왜? 우리 집에 가기 싫어? 용식이가 특유의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되물었네요. 아니, 싫다기보다는 너희 어머니 혼자 식당 일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우리가 불쑥 찾아가면 괜히 귀찮게 해드리는 거 아닐까 싶어서 그렇지. 자식, 별걸 다 신경 쓰고 앉았네. 괜찮아. 용식이는 씩 웃으며 제 어깨를 툭 쳤어요.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가장 마음이 잘 맞아 금세 절친이 된 용식이었죠. 그 애는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식당을 운영하신다는 이야기까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버지가 안 계시니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을 것이고 어머니가 하시는 식당도 국내 어귀에 있는 자그마한 백반집 같은 곳이겠거니 막연하게 짐작하고 있었네요. 어쩌면 용식이가 가끔 아르바이트를 뛰는 것도 그런 이유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용식이네 동네에 도착했을 때 제 예상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은 허름한 주택이 아니라 번듯한 4층짜리 상가주택 건물이었거든요. 1층에는 제법 세련된 인테리어의 파스타 전문점이 자리 잡고 있었고 간판에는 백반집 같은 느낌이 아닌 때나 감각적인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야, 여기가 너희 집이라고? 제가 놀라서 물었죠. 왜? 놀랐냐? 용식이는 제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어요. 1층은 우리 엄마 가게고 2층이랑 3층은 새 주고 우리는 4층에 살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네요. 4층 전체를 쓴다면 어림잡아도 아파트로 치면 40평은 좋게 넘어 보였거든요. 게다가 건물 앞에 주차된 차는 언뜻 봐도 고급 외제차였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을 거라는 제 상상은 완전히 빗나간 것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너무 잘 사는 모습에 깜짝 놀란 것을 넘어 약간의 배신감? 비슷한 감정마저 들더라고요. 정태야, 일단 밥부터 먹자. 용식이가 제 등을 떠밀며 1층 가게 안으로 이끌었어요. 우리 엄마, 너 한 번도 본 적 없지? 야, 너희 집에 오늘 처음 와봤는데 내가 너희 어머니를 어떻게 봤겠냐? 그렇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인사는 드리고 가야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향긋한 토마토 소스와 마늘 볶는 냄새가 코를 감쌌어요.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애매한 시간이었지만 가게 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주방 쪽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네요. 엄마, 나 왔어. 친구 데리고 왔어요. 용식이가 우렁차게 외치자 주방 쪽에서 한 여성이 앞치마를 두른 채
우리 쪽으로 걸어 나왔어요. 어머, 우리 아들 왔어? 어서 와. 친구도 데리고 왔네.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반기는 여성. 바로 용식이의 어머니셨죠. 저는 서둘러 꾸벅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용식이 친구 정태라고 합니다. 어머, 그래, 반갑다. 정태야. 우리 용식이가 입이 닳도록 얘기하던 그 친구가 바로 너구나? 매일같이 붙어 다닌다더니. 어머니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가볍게 잡아주셨어요. 그 손길에서 따스함이 느껴졌네요. 배 많이 고프지? 얼른 앉아. 엄마가 맛있는 파스타 금방 만들어 줄게. 다 먹고 위에 올라가서 편하게 놀다가.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자리에 앉아 어머니가 요리하시는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친구, 엄마의 첫인상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라서 다소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머님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너무나 젊고 아름다운 여성분이셨어요. 막연히 고생 많으셨을 푸근하고 인자한 중년 여성의 이미지를 그렸었는데 제 앞에 계신 분은 전혀 달랐죠. 용식이가 20살 때 어머니가 결혼해서 자신을 낳았다고 했으니 대충 나이를 가늠해보면 올해 42살이시겠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 어디 가서 30대 중반에 세련된 싱글 여성이라고 해도 다들 믿을 것 같았어요. 잡티 하나 없이 뽀얀 피부는 물론이고 꾸준히 관리한 듯 건강미 넘치는 몸매는 젊은 아가씨들 못지않았거든요. 차분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에 저는 음식이 나올 때까지 어머니와 용식이가 나누는 대화를 들으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네요.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먹음직스러운 파스타 2접시가 우리 앞에 놓였어요. 자, 많이 먹어. 정태 학생도 입에 맞았으면 좋겠네. 와, 진짜 맛있겠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허겁지겁 포크를 들었죠. 맛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전문점다운 깊은 풍미가 느껴졌거든요. 정신없이 먹고 있는데 어머니가 제 맞은편에 앉아 물끄러미 저를 바라보며 말을 건네셨어요. 우리 정태는 보니까 인물도 훤하고 키도 큰 게 여자들한테 인기가 아주 많게 생겼네. 갑작스러운 칭찬에 얼굴이 확 달아오르더라고요. 저는 포크를 잠시 내려놓고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 여자들한테 인기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어머니 처음 뵈었는데 정말 미인이세요. 하고 진심을 담아 말했죠. 어색함을 무릅쓰고 건넨 말이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호호하고 맑게 웃으시더니 두 뺨을 살짝 붉히셨네요. 어머머, 얘 좀 봐. 뭘 내가 미인이라고. 호호호. 그래도 정태가 그렇게 말해주니 기분은 정말 좋네. 아들의 친구에게, 그것도 젊은 남자에게 미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서인지 어머니의 얼굴에는 수줍음과 기쁨이 동시에 어려 있었어요. 나이가 들었든 젊든 여자라면 누구나 예쁘다는 칭찬에 기분이 좋아지는 법이겠죠. 그날 용식이네 집 4층에서 용식이와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며 늦게까지 놀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이후로 저는 용식이네 집에 자주 놀러 가게 되었네요. 용식이 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항상 반갑게 맞아주셨고 밥은 먹었니? 학교 생활은 할만하니? 등등 살뜰하게 챙겨주셨거든요. 때로는 당신 가게에서 만든 맛있는 음식을 싸주시기도 했고 원룸에서 자취하는 제 처지를 아시고는 밑반찬을 챙겨주시기도 했어요. 가끔 용식이와 밤늦게까지 놀다가 그 집에서 자고 오는 날이면 어머니는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죠. 그 따뜻함과 편안함에 저는 용식이네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게 되었어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어요. 저는 군대에 다녀와 복학했고 공교롭게도 제가 복학한 그 해에 절친한 친구 용식이는 1년간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나게 되었죠. 용식이가 출국하기 전 우리는 오랜만에 만나 진하게 술 한 잔을 기울였고 늦은 밤 자연스럽게 용식이네 집에서 자기로 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께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네요.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어머니는 장난스럽게 볼멘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어머, 정태 아니야? 이게 얼마만이야. 그런데 너 아주머니한테 너무 서운하다. 네. 제가 뭐려 어머니? 저는 어리둥절해서 되물었죠. 내가 너 제대했다는 소식 용식이한테 들었는데 어떻게 코빼기 한번 안 비칠 수가 있어? 그동안 내가 너 얼마나 아들처럼 생각하고 예뻐했는데 우리 사이가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됐던 거니?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어? 어머니는 정말 서운하다는 듯 입술을 삐죽 내미시며 몇 번이고 투덜거리셨어요. 저는 멋쩍게 웃으며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았죠. 아이고, 아주머니 죄송해요. 용식이가 한국에 없으니까 저 혼자 불쑥 찾아오기가 좀 그래서 못 찾아뵈었어요. 그리고 제대했다고 전화라도 한 통 드렸어야 했는데 걔가 아주머니 연락처를 몰라서요. 사실 핑계였어요. 복학 후 정신없는 학교 생활과 아르바이트에 치여 살다 보니 미처 용식이 어머니께 연락드릴 생각을 못했던 거였거든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용식이가 있든 없든. 정태 너는 그냥 우리 아들이나 마찬가지인데 앞으로는 용식이 없더라도 부담 갖지 말고 자주 놀러와. 알았지? 네. 어머니, 꼭 그럴게요. 혹시 제 잘생긴 얼굴이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하하, 저는 어색함을 풀기 위해 농담을 던졌어요. 어머니는 제 말에 활짝 웃으셨죠. 어휴, 저 능글맞은 장난기는 군대 다녀와도 여전하네. 그래, 알았다. 짜샤. 어머니의 아름다운 미모도 여전히 눈부십니다. 저도 질세라 칭찬을 건넸어요. 어머, 얘 또 그런다. 호호. 그래. 우리 이렇게 여전한 사람들끼리 번호 교환이나 하자. 그렇게 우리는 웃으며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앞으로는 용식이가 없더라도 자주 찾아뵙겠다고 진심으로 약속을 드렸죠. 그날 밤 용식이와 어머니 그리고 저 셋이서 밤늦도록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용식이가 제 걱정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 제가 없으니 용식이가 심심해했다는 이야기 등을 해주시며 마치 제가 당신의 또 다른 아들이라도 되는 것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네요. 오랜만에 느끼는 가정의 온기에 저는 마음 한구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며칠 뒤 용식이는 예정대로 어학연수를 위해 외국으로 출국했어요. 저는 다시 무료한 자취생활과 고된 학교 생활로 돌아갔죠.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던 어느 날 저장해둔 용식이 어머니 이름으로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정태니?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태야. 혹시 내일 시간 괜찮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묻어 있더라고요. 네. 어머니, 저는 뭐 언제든지 괜찮죠.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내일 마침 가게가 쉬는 날이라서 말이야. 어디 바람이라도 좀 쐬고 오고 싶은데 혼자 운전해서 가려니 좀 그렇네. 혹시 괜찮으면 내일 나랑 같이 바다나 보러 갈래? 순간 저는 약간 당황했지만 이내 장난기가 발동했어요. 어머니, 저한테 지금 데이트 신청하시는 거예요?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경쾌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호호호호. 이게 데이트 신청인가? 그럼 뭐 데이트 신청 맞네. 그래, 정태야. 내일 나랑 데이트하자. 어때? 어머니의 유쾌한 반응에 저도 웃음이 터졌어요. 네, 좋습니다. 전 어머니가 부르시면 무조건 오토콜이죠. 내일 낮에 모시러 갈까요? 아니, 낮에 오지 말고 이왕 가는 거 오전에 좀 일찍 와. 가서 경치 좋은 데서 맛있는 점심도 같이 먹고 좀 오래 놀다 오게.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럼 내일 오전 10시쯤에 집 앞으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심장이 살짝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네요.
친구 어머니와의 단둘의 외출이라니 조금은 어색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도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약속된 시간에 맞춰 용식이네 집 앞에 도착했어요.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나오셨는데 저는 순간 숨을 멈췄네요. 평소 가게에서 보던 편안한 차림이나 집에서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저랑 놀러 갈 생각에 한껏 멋을 내신 듯 세련된 원피스에 가벼운 메이크업까지 하신 모습은 그야말로 눈부셨어요. 평소보다 훨씬 젊고 아름다워 보이셨죠. 어머니, 와 오늘따라 진짜 더 예뻐 보이시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흘러나왔어요. 호호, 정말 정태한테 잘 보이려고 신경 좀 썼지. 어머니는 수줍게 웃으시며 답하셨네요. 평소에 잘 안 입으시는 듯한 예쁜 옷에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더 공들여 하신 티가 났어요. 저한테 예뻐 보이시려고 그러신 건 아니죠? 제가 짓궂게 묻자 어머니는 제 팔을 가볍게 툭 치셨죠. 그럼 누구한테 잘 보이겠어? 당연히 우리 정태한테 잘 보이려고 이쁘게 차려입었지.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네. 우리는 함께 웃으며 어머니의 차에 올라탔어요. 어머니, 자동차 키 줘 주세요. 제가 운전할게요. 어머, 그래 줄래? 아이고, 고마워라. 우리 정태 정말 든든하네. 어머니는 기꺼이 운전석을 내주셨어요. 부드러운 가죽 시트의 감촉과 은은한 방향제 향기가 차 안을 감쌌네요. 저는 익숙하게 시동을 걸고 도로로 나섰죠. 우리는 약 1시간 30분 정도를 달려 강화도 바닷가 근처의 한 수산물 시장에 도착했어요. 평일 오전이라 그런지 시장 안은 비교적 한산하더라고요. 와, 바다 냄새 좋다. 그러게 말이다. 오랜만에 나오니 정말 좋네. 우리는 싱싱한 조개들이 가득한 수족관을 구경하다가 전망 좋은 식당에 자리를 잡고 푸짐한 조개찜과 뜨끈한 칼국수로 점심 식사를 했어요.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니 정말 데이트를 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네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근처 해수욕장 쪽으로 차를 몰아 해안도로를 따라 천천히 드라이브를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죠. 요즘 용식이도 집에 없고 혼자 지내다 보니 좀 우울한 기분이 들었었거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정태랑 같이 바람 쐬러 나오니까 정말 기운이 나는 것 같아. 너무 좋다. 어머니는 활짝 웃으셨지만 그 미소 뒤에는 외로움의 그늘이 살짝 엿보이는 듯했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어머니. 저도 덕분에 오랜만에 바닷바람 쐬니까 너무 기분 좋은데요? 옛날 생각도 나고 이렇게 시원한 바다 바람 쐬는 거 정말 오랜만이네. 어머니는 아련한 표정으로 먼 바다를 응시하셨어요. 어머니, 이왕 이렇게 나온 거 그럼 좀 더 놀다가 저녁까지 먹고 들어갈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하자 어머니는 반색하며 고개를 끄덕이셨네요. 정태만 시간 괜찮으면 나는 그러고 싶은데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저야 당연히 괜찮죠.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탁 트인 곳에 나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바다 실컷 보고 가죠 뭐. 그래, 그럼 좋아. 어디 한 바퀴 더 돌다가 저녁에는 맛있는 회랑 매운탕 먹고 돌아가자. 저는 신이 나서 핸들을 돌려 해안가 언덕 위에 자리한 전망 좋은 카페로 향했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곳이었죠.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주문했어요. 커피 향과 함께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카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네요. 학교 생활, 친구들 이야기,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 연애사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어요. 정태는 혹시 사귀는 여자친구 없어? 어머니는 커피잔을 든 채 제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물으셨어요. 그 눈빛이 어찌나 깊고 그윽하던지 순간 저는 친구 엄마가 아닌 그냥 아름다운 한 명의 여성으로 그녀를 인식하게 되었죠. 짧은 순간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며 그녀가 여자로 느껴졌고 제 마음이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것처럼 요동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네요. 어머니, 그게 그렇게 궁금하셨어요?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농담처럼 되물었어요. 아니,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도통 여자 이야기를 안 하길래 그냥 한번 물어본 거지 뭘. 어머니는 살짝 당황하신 듯 시선을 피하며 말씀하셨죠. 너도 이제 한창 좋을 나이인데 연애도 많이 해보고 그래야지. 나중에 더 나이 들면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 왜요? 어머니는 아직도 충분히 젊고 예쁘신데요.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살짝 미소를 지으시며 저를 가볍게 흘기셨네요. 어휴, 너 자꾸 아줌마 놀리면 못 써. 하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오늘 어머니께서 저한테 데이트 신청하셨을 때 저 사실 기분 엄청 좋았거든요. 솔직히 다음에는 제가 먼저 데이트 신청하고 싶을 정도로 어머니 정말 매력적이세요. 이번에는 농담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거든요. 제 솔직한 고백에 어머니는 잠시 놀란 듯 저를 빤히 쳐다보셨어요. 그리고는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죠. 정태, 내가 자꾸 그렇게 진지하게 말하니까 나 갑자기 막 설렌다 얘. 어머니는 장난스럽게 웃으셨지만 그 눈빛은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묘한 용기가 샘솟았죠. 그럼 어머니, 우리 오늘 진짜 데이트한다고 생각하고 연인처럼 한번 지내볼까요? 제 갑작스럽고 당돌한 제안에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어요. 그래 그래 보자꾸나. 화기애애하고 조금은 아슬아슬한 분위기가 무르익었죠. 저는 이 분위기를 그냥 흘려보내기 아까웠어요. 그럼 연인들처럼 팔짱도 끼고 손도 잡고 그렇게 바닷가 좀 걸을까요? 저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었죠. 어머니는 놀란 듯 살짝 움찔하셨지만 이내 제 손을 뿌리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살며시 제 손을 마주 잡아주시는 듯 했네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조금 전부터 아줌마가 온전히 여자로 느껴지기 시작했는지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더라고요. 우리는 카페를 나와 손을 잡은 채 해변을 거닐었어요. 석양이 지기 시작하는 바다는 더없이 아름다웠고 우리의 발걸음은 느리고 또 조심스러웠죠. 넘지 말아야 할 선. 그리고 시작된 비밀.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가야 할지, 어디까지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시간은 흘렀어요.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미리 봐두었던 횟집으로 향했죠. 싱싱한 회와 얼큰한 매운탕을 앞에 두고 어머니가 먼저 소주 한 잔 생각나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머니, 운전은 제가 할 테니 괜찮아요. 딱 한 잔만 하세요. 그렇게 시작된 술자리는 딱 한 잔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잔을 기울이다 보니 어느새 우리 앞에는 빈 소주병 3개가 놓여 있었네요. 알딸딸하게 취기가 올랐고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죠. 어머니는 그동안 힘들었던 속내를 조금씩 털어놓으셨어요. 최근 몇 년간 만나던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 전 이유 없이 자신에게 짜증내고 쌀쌀맞게 굴더니 갑자기 지겹고 싫어졌다며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이미 더 어린 여자와 바람이 막 환승 이별을 한 것이었다고 했어요. 그 충격과 배신감에 힘든 시간을 보냈고 우울증까지 겹쳐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고 하셨죠. 그런데 오늘 저를 만나 이렇게 시간을 보내니 그동안의 우울감이 싹 가시는 것 같다고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살짝 눈물이 고여 있었네요. 술 기운과 함께 감정이 격해진 탓일까요? 우리는 둘 다 꽤 많은 술을 마셨고 이 상태로는 도저히 집까지 운전해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가 있던 횟집 바로 옆 건물의 숙박업소 간판이 눈에 들어왔죠. 저도 모르게
정말 충동적으로 그만. 어머니, 저기 가서 잠깐 쉬었다 가실래요? 그러고 말았네요. 말을 뱉고 나서야 아차 싶었어요. 이게 아닌데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우리 사이에 흘렀죠. 어머니는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망설임,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네요. 저는 술기운을 빌려 저도 모르게 어머니의 손을 다시 잡고 그 숙박업소 방향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이제는 정말 뭔가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 왔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걸어 들어갔죠. 어머니는 여전히 생각이 많으신 듯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따라오셨어요. 모텔 로비에 들어서자 저는 어색함을 감추려 평소보다 과장되게 웃으며 말했네요. 술은 좀 깨고 집에 가야죠. 안 그래요, 어머니? 그리고 용기를 내어 덧붙였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늘 어머니랑 제대로 된 데이트 기분 한번 내보고 싶어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여기서 멈춰야 할지 혼자서 수만 가지 고민에 빠져들었죠. 방키를 받아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어머니가 먼저 힘겹게 입을 여셨어요. 정태야, 나 좀 어떡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는 이 감정과 상황을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얼굴에 철판 깔고 난 더욱 뻔뻔해지기로 마음먹었어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어색한 기류가 감돌았죠.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 계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어머니가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씀하셨네요. 정태야, 오늘 딱 하루만이야. 알지? 우리 이러는 거 용식이한테도 누구에게도 절대 비밀인 거야.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어요. 네, 어머니, 당연하죠.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어차피 내친 걸음이었어요. 이제 와서 되돌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어쩌겠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늘만큼은 어머니가 그냥 내 애인이고 나는 어머니 서방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는 암묵적인 약속 아래 위태로운 만남을 시작했죠. 친구 용식이가 어학연수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까지만 만나기로 하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계약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후로 저와 어머니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계속되었어요. 어머니는 3년 넘게 진지하게 만나오던 40대 중반의 이혼남에게 처참하게 버림받은 후였거든요. 이유 없이 짜증내고 쌀쌀맞게 대하던 그는 결국 지겹다, 싫어졌다는 말과 함께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어린 여자와 바람이 환승 이별을 한 것이었다고 하더군요. 그 배신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혼자 다독이며 여러 달을 버텨왔지만 결국 깊은 우울증까지 덮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던 차에 저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부터 우울증도 점차 극복되고 웃음을 되찾게 되었다고 하셨죠. 마치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며 요즘 너무 행복하다고 제게 여러 번 고마움을 표현하셨어요. 저 역시 처음에는 죄책감과 혼란스러움이 컸지만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그녀에게 깊이 빠져드는 것을 느꼈네요. 그녀의 따뜻함, 성숙함, 그리고 가끔 보여주는 소녀 같은 모습에 저도 모르게 점점 더 진심이 되어갔거든요. 우리는 함께 영화를 보고 맛있는 것을 먹고 때로는 교회로 드라이브를 가며 평범한 연인들처럼 시간을 보냈어요. 물론 이 모든 것은 철저한 비밀 속에서 이루어졌죠. 하지만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다음 달이면 드디어 용식이가 1년간의 어학연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요. 용식이가 귀국하는 날, 그날은 바로 어머니와 제가 암묵적으로 약속했던 우리의 계약 연애가 종료되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마음 한편으로는 친구가 돌아온다는 사실이 반갑고 기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어요. 우리는 아직 서로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의 눈빛에서도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여전히 애정이 느껴졌어요. 저 역시 어머니를 향한 마음이 단순히 계약이나 동정심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용식이가 돌아오면 이 관계는 결코 지속될 수 없잖아요. 친구에 대한 배신감, 어머니와의 관계가 밝혀졌을 때의 파장 상상만 해도 끔찍했죠. 머릿속이 복잡하더라고요. 수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지만 결국 답은 하나였어요. 처음부터 정해진 끝이었고 용식이가 돌아오면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것. 그게 맞는 거니까요. 어머니께도 용식이에게도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요. 가슴 한구석이 시리고 아파왔지만 이별을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어머니 역시 이 현실을 모르시진 않을 테니까요. 우리의 행복했던 시간들은 그저 용식이가 없는 동안 잠시 허락된 꿈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하기로 했죠. 다가올 이별의 순간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그저 막막한 마음으로 용식이가 돌아올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네요. 아쉽지만 보내드려야 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네요.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보내주